대기업 시청자 동국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동국홀딩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동국홀딩스 관련돼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1월 말이었죠. 당시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7,500원에서부터 만원, 11,0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가 이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그만큼 동국홀딩스에게는 이러한 재료가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해당 결과가 좀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전반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류 프로그램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과거를 좀 되짚어 보게 되면 1월 말 때 이 정부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증시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 증시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위기, 그 다음에 이런 뭐 승계에 대한 부분, 이런 뭐 이유 등등등등으로 해서 사실 기존 회사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평가받는 기업을 원래의 기업 가치대로 끌어올리고자 이 정부가 정책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일본이 앞서서 예전에 이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이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정책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가장 크게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지주사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지주사들이 보통 기업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시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PBR이 뭐 0.2배, 0.3배, 대부분 0.5배 아래로 위치하게 되면서 이 지주사들이나 뭐 또는 금융회사들 뭐 등등해서 못 받는 회사들이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동국홀딩스 역시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BR이 0.17배, 사실 PBR이 1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평가를 어느 정도 받는다, 그 다음에 한 배 아래로 갈수록 저평가다라는 우리가 시장의 판단이 드는데, 사실 0.17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거의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이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를 수가 있는 건데, 이 기업의 장부 가치만 높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주도로 해서 5월 달에 5월 2일이었죠. 이제 2차 세미나를 열어서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1차 세미나 때와 가이드라인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 골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핵심 지표를 선정을 해서 기업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뭐 R&D라든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그 다음에 뭐 자사수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 뭐 또는 PER, PBR이 왜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등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연일에 공시를 하는 것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일본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율 공시가 아니었어요. 강제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의무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안 하더라도 사실 뭐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뭐 일단은 뭐 명목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경쟁사들이나 뭐 회사들이 다 하는데 본인만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분위기상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업 개요부터 해서 현황 진단을 하고 뭐 시장 평가라든가 자본 효율성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성장성은 어떤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뭐 소통도 해라, 뭐 이런 식에 대한 기업 재고 방식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율 공시로 인해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등등 해서 이런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안이 담기지 않은 게 가장 큰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사실 뭐 자기네들도 혜택이 있어야지, 일단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같이 가이드라인에 발맞춰서 움직이게 될 건데, 사실 이러한 혜택 부분에서는 좀 많이 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많이 사그러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4월 총선이 있었죠. 이번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 해당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이런 밸류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 얘기도 굉장히 말이 많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사주 소가 법인세 감면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결국에는 세법 개정안이라던가 이런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법을 건드려서 국회를 통과가 돼야지 너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좀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정부 입장은 이거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안일 뿐이고 추후에 관련된 이런 세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 초안이 마련됐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긴 호흡으로 이런 국회의 배당소득 관련된 얘기들이 통과가 되는지 여부가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즉 지주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인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나서 외봉으로 그대로 쭉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업 밸류 2차 프로그램 발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나면 외봉으로 잘 안 끝나요. 그래서 한 차례 더 반등을 줬다가 뭐 쌍봉으로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5월 중으로, 특히 5월 말에 일단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말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추세로 보게 되면 사실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철강 관련 일단은 전부 다 시황 자체가 지금 현재 조금 안 좋고 있죠. 실적도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우선 이 기업 밸류 관련된 프로그램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건 없고 구독과 좋아요로 큰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